해남에서 컴퓨터 때문에 좀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수학철이 되면 그 호박인데 이렇게 쪄먹는 호박이 있어요. 요만한 거. 이름이 뭐더라? 그거를 이제 선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와서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주변에 아는 형님 맞춰주는 겁니다. 그 농사 짓는 분들이라, 아니 그 아는 형님은 그 바다로 나가시더라고. 미역 채취하러 나가셨대요. 그런 분들은 컴퓨터는 거의 모르잖아요. 다 나와서 고를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남에서 사면 또 이제 덤탱이 쓸까봐 저한테 주문을 한 거죠. 한 대는 집에서 쓸 거. 유튜브 4K 영상 본답니다. 4K 영상 보고, 요거 하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쓴대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미역이나 뭐 이런 거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를 왜 이걸로 했느냐.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어려요, 몇 살. 그래서 형님 아시겠지만 저 여기 아는 분들 컴퓨터는 오직 케이스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다크플래시로 해야지. 다크플래시로 하고, 사무실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미니미 케이스 두 개 다 리뷰했던 겁니다. 제가 CPU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건 라이젠 3200G, 이건 2200G로 하려고 그랬어요. 3200G, 2200G 요렇게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어야 돼요. 가격이 조금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3200G, 2200G 둘 다 내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집 컴퓨터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장 그래픽이. 물론 이제 2200G나 3200G도 4K 영상이 됩니다. 그 램에다가 이제 할당 좀 하고 좀 건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내장은 내장이에요. 2200G로 롤 뭐 엄청 잘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엔 외장 그래픽 다 달아요. 아니 안 그러면 2200G 사가지고 롤 한번 돌려봐요. 어디 풀어서 쌩쌩 돌아가나. 롤 뭐 저기 플래티넘 이하 그냥 걔네들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한 말입니다. 저 롤 할 줄 몰라요. 그 롤인간이 그러더라고요. 플래티넘 이하 걔네들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애들이라고. 그냥 저기 듀얼코어 아무 거에다가 뭐 울프테일 아무 거에다가 뭐 GT 450 정도면 GT 440이나 GTS 450만 꼽아도 돼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플래티넘 이상 뭐 다이아급 걔네들은 아주 미세한 그 움직임에도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아요. 걔네들 라이젠 2200G로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바로 그래픽카에서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라이젠 2200G와 3200G 내장 그래픽 램 오버해서 어만큼 프레임이 올라가고 배틀 이 정도 됩니다! 막 하면서. 그거는 말이야, 얘들아. 유튜브 영상은 제가 미니카에서 당했잖아요. 미니카에서도 유튜브 99kg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작된 거였어요. 약간 조작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었던 애도 몰랐던 거야. 그 스피드 체커기는 그냥 회전 속도이기 때문에 힘이 아니에요. 회전 속도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모터면 다 99km 나와요. 기업이 낮은 그런 거에선 2대1 기업, 1대1 기어에도 1대1 기업 더 많이 나오지. 회전 속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면을 달릴 때는 공기 저항에, 그 지면 마찰력에, 그리고 미니카의 무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 체커기에서 99km 나왔지만 실제 트랙에 딱 돌리니까 30km도 안 되는 거, 20km도 안 되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는 애들은 이제 거기서 99km면 와, 그럼 믿잖아요. 이 램 오버 테스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램 오버 게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차이 나는 게임을 가지고 와요, 걔네들이. 왜냐?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 지금. 차이를 보여줘야 되잖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게 조회수가 나오겠니? 우와, 이렇게 많이 납니다! 하면서 막. 그래서 램 오버를 했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프로그램과 게임을 들고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해상도도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해상도가 2560, 1920, 다 다르잖아요. 해상도별로 테스트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하나로 해서 테스트로 하는데, 해상도에 따라 이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 어떤 변이 요인과 통제 요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떤 조작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핸드폰 들고 있는, 팔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일 너무 많이 했어. 오늘 밤방을 너무 많이 보냈어. 잠깐만. 창가도 어딨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용할 요 컴퓨터죠, 요거. 요거가 이제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자고 했어요.
고민하다가 요즘 GTX 1060 요즘 10만원대 초반이잖아요. 12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 1060 달기로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혹시 또 막 애들 와서 게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60 달기로 했어요. 3200에 1060은 왜 답니까? 3200은 내장 그래픽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바꿨죠. i3로. i3 910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60 다는 걸로. 3200에 B450 보드나 뭐 A320 보드, 뭐 아수스 거 잘 안 씁니다. 빡쳐서. 아수스 거막 뭐 이런 걸 다는 것보다 요거에 1060 다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왜냐면 그 내장 그래픽으로 하려면 램을 듀얼로 꼽아야 되잖아요. 듀얼로. 그런데 그 8기가 두 개로 꼽아야죠. 4기가,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만 보는 거니까 8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기가 꼽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DDR4를 무슨 4기가를 삽니까? 그래서 8기가 꼽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으로 하려면 16기가를 써야 돼요. 그런데 i3로 하면 8기가짜리 하나만 꼽아도 되죠. 외장 그래픽이 달리면 i3로 해서 외장 그래픽이 달리면 8기가짜리 하나만 꼽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게 또 요걸로 i3로 하면 H310 보드를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내장 그래픽이니까 내장 그래픽으로 해야 되니까 HDMI랑 DVR랑 RGB 3개 다 있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드 가격이 이게 이거보다 좀 더 비싸지죠. B450 보드로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엔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i3에 GTX 1060 다는 거랑 그 3200에 램 16기가 8기가 플러스 사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로 하기 진짜 잘했어. 3200G 내장 그래픽으로 안 하길 천만다행이야. 3200G가 가성비가, 그러니까 그 CPU 자체는 가성비가 좋은데 그 CPU가 가성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램 듀얼 채널과 보드가 좀 더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외장 그래픽을 다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쓴 거죠. DDR 그 8기가랑 4기가 합쳐서 12기가로 할 것도 생각을 했지만 그건 좀 에반 것 같아. 처음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면 제가 그렇게 많이 하죠. 기존에 뭐 4기가짜리가 두 개 꼽혀 있으면 하나만 빼내고 8기가짜리 꼽는데 이건 새로 사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2200G 여기에다가 그 램은 그래픽카드는 당연히 안 되고 램은 그냥 8기가짜리 하나만 꼽을 겁니다. 사무용으로 사용할 건데 뭐 외장 듀얼 채널이랑 뭐 싱글 채널이랑 별 차이 있습니까? 그리고 듀얼 채널이랑 싱글 채널이랑 그렇게 유튜브에서 떠들고 컴카페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거 유튜브 영상 보면 안 되고 진짜 자신이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컴퓨터 잘 아는 분들 중에 사가지고 테스트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믿어요. 제 블로그 이웃 중에 흑산이란 분이랑 MIT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그 흑산이란 분은 오버클럭 이런 걸 갖다 아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딱 테스트 잘하고 MIT 그분은 진짜 이 부품 전문가야. 부품 전문가. 장난 아니야. 그냥 각 CPU 이름 CPU 이거 특징 하잖아. 그럼 뭐 다 나와요. 다. 뭐 공정이 뭐고 뭐 그래픽카드 쿠다코어 뭐 어쩌고저쩌고 쫙 스트림 프로세서고 뭐 쿠다코어랑 스트림 잠깐만. 지푸스는 쿠다코어고 저기 라디오는 스트림 코어 아니 스트림 프로세서라 그러던가? 또 까먹었다. 요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마흔 넘어가니까 이 머리가 병신이 됐나? 여튼 그런 거 되게 잘 알아.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근데 그 두 분한테만 딱 조언하면 대부분 이것이 정확하게 딱 나와요.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뭐 리플 달고 뭐 유튜브에 대단한 개소리 찌익 해대는 애 있잖아. 어서 유튜브 영상 보고 왔어. 개소리 찌익 해대. 그냥 한쪽으로 편향된 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랑 여기 뭐 GM이죠. 대우자동차. GM이랑 있으면 두 개의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더 우수하다는 걸 말할 때 현대자동차가 장점인 것만 들고 와 설명해요. 그럼 그쪽으로만 얘기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분들은 또 사리 판단도 잘해요. 그리고 이제 보드는 이제 H310입니다. 이거 H310 보드 또
i3 9100에다가 H360 보드 써도 그렇게 욕하는 애들 별로 없어. 근데 i7이나 i5에 쓰면 요즘 i5만 써도 지랄지랄 하더라고. 막 지랄지랄 써도 돼. 간단하게. 저번 영상에서 이거 설명해 준다고 했지. 근데 설명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주여. 최근에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인텔이 이게 65W일 거예요, 아마 이게. 와트 수가. i3가 65W인가? i5도 65W인가? 왜 어디 적혀있어? 이거 어디 적혀있었지? 잠깐만, 밖에 적혀있었나? 여튼 몰라. 65W인데, 이 소비 전력이죠,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 낮게 표기할수록 잘 팔려요. 왜냐하면 전기세에 민감해요. 특히 외국인들이 그래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소비 전력을 최대한 낮게 표기를 해서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오버클럭도 안 하고, 부스트 모드도 안 껴. 그냥 사용했을 때, 이제 소비 전력이 65W라는 겁니다. 그런데, 6코어 나왔을 때가 언제지? 8400. i5 8400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 CPU가, 부스트 모드나, 조금만 오버클럭 해도, 전력을 이제 120W, 막 135, 막 쭉쭉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 H310 보드가 부스트 모드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스트 모드를 켰더니, 이게, 여기 표기된 65W보다 훨씬 전력을 많이 먹는 겁니다. 이 전원부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부가 버티는 보드도 있고, 못 버티는 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원부가 그 부스트를 견디는 거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걔네들이 해결을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부랴부랴. 이거는 이 보드 제조사들도 이제 터보 부스트, 인텔 터보 부스트가 켜지면 소비 전력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 그 이전과 다르게 그렇게 켜진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바꾼 거예요. 근데 어떤 보드는 부스트 모드를 아예 못 버티고, 어떤 보드들은 버티는데 이제 전력 제한을 걸어놔가지고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부스트 모드가 이제 클럭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원 공급을 제대로 시켜주게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1시라 지금 말이 지금 횡성수설 하는데 앞뒤가 맞나? 횡성수설은 아니지. 지금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H310 보드 중에 어떤 보드는 원래 이 전원부가 125W를 못 버티고, 어떤 보드는 버티는데,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그렇습니다. 그 보드 제조사들이 이제 8400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처럼 부스트 모드 안 킬 거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써도 됩니다. 저번에 말했죠? 부스트 모드를 킨다는 건, 바이오스 들어가서 부스트 모드를 킨다는 건 바로 뭐냐? 오버클럭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Z390 써야죠. 그런 분은 Z390 써야 돼, Z390. 인텔이 양아치 짓을 갈수록 하고 있는데, 나 진짜. 옛날엔 775 보드 있잖아요. 아무거나 써도 다 오버클럭 다 됐어요. 갑자기 오버클럭은 제일 좋은 보드에서 뭐,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도, 아까 말했던 요거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보드에, 이제, 오버클럭 때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Z390에서만 이렇게 지원되게끔 오버클럭이 만든 거죠. 또 저도 몰랐는데 이 CPU 있잖아요. 이게 65W인데 요게 이제 부스트도 안 키고 오버클럭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소비전력이 65W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에이스 대상이래요, 그게 또. 네. 그게 에이스 대상이랍니다. 저 진짜 지금까지 몰랐어. 얘네들 65W를 보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이스 대상인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65W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 전력을 i5 8400 정품 쿨러 들어있잖아요. 정품 쿨러로 시키기 위해선, 그러니까 정품 쿨러로 사용해도 온도를 커버하기 위해선 낮아야죠. 그게 소비 전력이. 그래야지만 온도가 안 올라가서 이 정품 쿨러를 쓸 수 있죠. 인텔 얘네들이 터보 부스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키게끔 만든 이유도 이 정품 쿨러를 쓰기 위해서예요. 같은 세대일 때 발열과 성능과 소비 전력은 비례해요.
소비 전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온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품 쿨러가 성능이 개떡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똑같이 끼우게 하려면 65W로 낮춰야죠. 그래서 터보 부스트를 갖다가 따로 한 거죠. 터보 부스트 키면 65W 확 넘어가죠. 얘네들 터보 부스트 켰을 때 이 정품 쿨러 상에서 온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거잖아요. 신경 안 쓰겠다. 그거는 AS 대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뚜따 하고 막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라이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순정 상태로 썼을 때 이 쿨러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터보 부스트 안 키면 됩니다. 터보 부스트 안 키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터보 부스트 킬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분은 터보 부스트 안 키기 때문에 어떤 모드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목 아프다. 저도 저것 때문에 왜 혼동됐냐면, 터보 부스트를 안 켜도 그런 이 보드의 전원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에바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때 막, 좋댔다. 씨, 옛날에 i7, 막 i5, H360 보드 단 사람 어떡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보드 전부 다, 오버클럭이 5자, 바이오스 자체를 못 들어가. 상관없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뭐 i7, 뭐 4770, 뭐 3770, 그런 CPU가 달린, 뭐라고 해야 되죠? HP 정품 컴퓨터, LG 정품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에 전원부가 3페이지였어요. 3페이지. 3페이지에도 상관없는 이유가, 이제, 오버클럭 같은 건 아예 다 막아놨잖아요. 그런 보드들은. 아예 없어요. 터보 부스트 같은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럼 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3페이지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 보는 애들은, 걔네들은 막, 워낙 맨날 뭐 오버클럭 막 이런 거 하는 거 영상 보면서 이제 그 영상에는 또 오버클럭 하면은 터보 부스트 하면서 이래면 이 보드는 마탱이 간다 막 이런 거 하니까 그거 보고 이제 H310은 죽어도 못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리하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자면 이겁니다. 터보 부스트 키고 오버클럭 하면 Z30 사. 안전하게 그냥. B369도 사지 마. Z30 사. 그런데 터보 부스트 안 키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야. 그럼 H30 아무거나 사도 돼. 여기 그래픽카드 슬롯 위에 전면 패널부가 꼽는 곳이 있는 것은 이걸 이제 뒤쪽으로 좀 빼서 여기다 묶어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USB도 여기에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반원형으로 해서 여기다 묶어보는 게 나은데, 요 전면 패널선만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선이 얇고 가닥가닥 나눠지냐. US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묶으면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전면 패널부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묶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한 10번 얘기했죠. 유입 3.0에서는 딱 직각으로 딱 쓰게끔 만든 다음에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 이게 꺾여요. 이렇게 안 꺾여지게 반원형으로 딱 맞춰가지고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선이 이거랑 같이 딱 묶어버리면 돼요. 이 선도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뒤에 선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여기 습관이죠. 습관. 늘 이렇게 하죠. 이분이 이제 하드를 달 걸 대비해서 메인보드에 미리 꼽아놨죠. 사타선을 전원선이랑 같이 나사랑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게 제가 저번에 말했던 미국식,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거기 땅덩어리 하도 넓어가지고 집수리나 에어컨 가스 충전 일주일 기본이에요. 컴퓨터 고장 수리 출장 일주일 기본이에요. 일주일. 외지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집에 온갖 공구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자가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엄청 좋아하죠. 와, 이렇게 조립하네. 와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국 어디에 살든 출장 부르면은 다 오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립하는 것들, 그러니까 또 선도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전면 패널선 그리고 전원선 이게 다 나눠서 합니다. 선을 가닥가닥 다 나눠요. 하나로 뭉치지를 않아요. 이런 조립 방식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 보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차이죠. 뭐 동네 수리점 가서 그냥 하드 하나 달아주세요 하고 10,000원 주면 되니까. 이거는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죠. HDMI, DVI, RGB 3개 다 있습니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그 사용자가 어떤 걸로 연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다 그러면 이거 3개 다 있는 보드로 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다른 업자들 이걸 별로 중시해 생각 안 하더라고. 그냥 뭐 DVI만 있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죠 보통.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있던가. 근데 그냥 그걸로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 아니 뭔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용자가 저기 선을 어떤 선 사용하세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구매자들도 그걸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전 늘 생각하기를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앞서간 거지. 앞서간 거지. 그냥 이 미개한 컴퓨터 업계에는 잘 안 맞는다고 본 거죠, 제가. 한국의 미개한 컴퓨터 업종과는, 아, 맞다, 이거. 요거 동그라미로 바뀌었어요, 이제. 꽉 채우지 않습니다. 이거 꽉 채워놨잖아요, 예전에. 네모칸으로 이거. 서머를 꽉 채워놔가지고 이게 옆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서머이 너무 많았어요, 라이젠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예전에 해서 긁어냈죠, 이거를 제가. 서머를 넘쳐가지고. 제가 서머이 많아서 긁어내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래서 요런 모든 포트가 다 있는 보드로 해야지만, 이 사람이 지금은 DVI를 쓴다고 해도 나중에 HDMI 케이블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모니터를 바꿔가지고. 그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다 있는 걸로 해야죠. 요거 선 조이는 건 한 곳에 이빨이 조이지 않고 나눠서 조여야 됩니다. 내가 너무 앞서갔지. 대한민국 컴파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소비자도 이제 그게, 뭐야? 그냥 맞는 선생님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저 보면 다 그래. 사장님,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컴퓨터를 했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던,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어가 되게 많거든요. 사학계획서까지 적어놓은 거. 했었던,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어쩔 수 없지. 이게 운명이지. 이걸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SD를 달 때 이 전원부랑 그 사타선 꼽는 방향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안쪽에다 해야 됩니다. 요쪽에다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선이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선이 그렇게 이게 길이가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겨져서 요쪽 부분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회전 축에 있는 곳에다 꼽아야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드 달 수 있으니까 하드 다는 선은 여기 하나 빼서 요렇게 묶어 놓으면 됩니다. 이 파워, FSP 파워, 제가 보니까 이제 저 집에서 사용하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요 파워, 이 컴퓨터에 있는 파워는 이제 중고로 이제 FSP 걸로 했거든요. 가격을 맞춘 거죠. 요거는 이 사타선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이 바닥쪽에 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그래픽카드를 안 달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여기다 하드를 달아도 되죠. 그래픽카드 여기 달리면 하드를 여기다 달 수는 없죠. 그럴 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선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DVD 쪽에선, 그리고 SSD, 이게 하드. 그러니까 SSD랑 DVD를 선 하나짜리로 같이 연결하고 하드를 아예 선 하나로 빼면 좋겠는데, 이 간격이 좁아서 SSD에다 꼽은 다음에 DVD에 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닿아요. 여기까지 거리가 안 닿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드에 달 그 사타선도 이제 연결해줘야죠. 그런데 한쪽은 기역자고 한쪽은 일자잖아요. 이거 메인보드에 제공되는 게 양쪽 다 일자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역자고 하나는 일자인 거,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 요거는 기역자를 꼽을 수가 없죠. 기역자를 꼽으면 뭐 이거를 좀 옮겨서 기역자를 꼽는다고 해도 기역자를 꺾여버리죠.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안 좋게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자를 꼽아야 되죠. 여기다가 일자를. 그러면 여기다 기역자를 꼽아야 되는데 하드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원선이 이렇게 꼽히죠. 사타선이 이렇게 꼽히죠. 그럼 이게 꺾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 다 일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를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업자가 어딨어. 아무도 없지.
하드 선을 이렇게 미리, 아니, SATA 선을 미리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주는 업자 넣는데, 야, 기억자면 이게 꺾일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일자를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유튜브에 그냥 저기 녹투아 쓰고, 저기 제트상공 쓰고, 뭐야! 하면서 뭐 이러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 얘네들은. 요거 SATA 선을 같이 이렇게 딱 묶어줘야죠, 이렇게. 하드 달 때 쓰라고. 당연히 나사도 묶어놔야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나중에 달 수 있잖아요. 뭐 게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다 그래픽카드 이쪽에다 묶어놨습니다. 원래 이거를 여기다 묶었는데 여기다 묶으니까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묶었습니다. 딱 찾기 쉬우라고. 환장합니다. 이 파워가 저번에 제가 10개 샀을 때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 받은 것은 일단 이것부터 지금 파워팬에서 소음이 있습니다. 이게 개개개개 하는 거 있죠. 소리가 계속 나는 건 아니고 났다 안 났다는 개개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파워 이거를 뜯어서 팬만 바꿀까 아니면 파워를 통째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떤 게 더 빨리 끝날까. 그런데 이게 워낙 이게 작아서 좁고 그래서 지금 파워를 다시 바꾸는 것보다 팬만 바꾸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이게 조립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막 아수라 같은 거면 그냥 금방 이 파워를 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이거 선을 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펜만 바꿔야겠다. 이게 손으로 돌려보면 소리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소리 났지? 바꾸는 펜도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버리고. 3핀이잖아요 메인보드 연결하는 3핀. 그러니까 메인보드 여기 이쪽에 있는 이쪽에다 직접 꼽아서 연결하는 거죠. 선을 밖으로 빼는 거죠. 선도 기네. 다행히 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파워에서 나온 선은 지금 이게 상단 파워니까 선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타이로 묶어가지고 안쪽으로 잘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이 밑으로 쭉 지금 내려오면 여기에 드드드드득 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마감을 해줘야 돼요. 안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좀 뭐 이렇게 실 꼬매듯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안으로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맨 앞에는 수제 튜브를 감아가지고 수제 튜브를 해놨죠. 이 끝에 이 전기가 살아있으니까 팬으로 들어간 전기 여기서 딱 지직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은 작업이야. 근데 지금 말하는 FSP에 사용되는 이거 120mm에 꼽히는 이 나사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 쓰네, FSP. 원래 이런 거 아니라 되게 허접한 거 쓰거든요. 이거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거 쓰죠. 근데 이거 보면 딱 좋아요. 지금 발견했네? 이런 특이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이 사무실에 쓸 컴퓨터는 내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외장 그래픽카드가 꼽혔잖아요. 1060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이 컴퓨터 사용할 때 여기다 꼽았으니까 이것도 여기다 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아놨습니다. 여기다 꼽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꼽지 말라고 막아놨어요. 이게 이제 아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 분들은 이거 환장해요. 그래서 여기다 꼽아가지고 외장 그래픽 꼽혔는데 여기다 꼽아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막 껐다 키고 전원부터는 껐다 키고 파워키 뽑고 그래가지고 윈도우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모르는 분들한테. 뭐 아는 분들한테 그냥 보내도 되죠. 특히 이것처럼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컴퓨터랑 섞여 있을 땐 더 꼽아줘야 돼, 이걸.